대담한 대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서 글로벌 각국의 그 관세 대응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특히나 그 미국과 EU, 중국의 관세 전략이 어떻게 변하고 있을지 그 시기에 맞는 그 여러 가지 변화와 양상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산업을 특징적으로 또 해서요. 제 옆에 윤석천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평론가님, 그 미국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상 중국과 EU가 공동으로 손을 맞잡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거부터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4월 초에 관세 전쟁을 갖다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아주 뭐 폭탄을 던졌죠. 그래서 이제 사실 바이든 행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EU는 어떻게 보게 되면 공동 전선을 형성을 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보조를 맞췄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보조의 흐름이 사실은 깨진다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시 말해서 EU와 중국의 어떤 밀월이 다시 진행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실제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사실은 나타났습니다. 4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던진 후에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죠. 4월 8일 날 중국의 리찬 총리하고 그다음에 그 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양국이 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서서 공동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걸 갖다 천명을 하면서요. 7월에는 이제 정상 그 간에 어떤 회담 일정까지 이제 잡아놓은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그러니까 4월 28일이죠.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사실은 EU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2차 폭탄을 또 터뜨렸습니다. 관계를 어떻게 보면 깬 이슈였죠. 작년 뭐 10월 달에 사실은 EU가 중국산 제품에 반덤핑, 반보조금으로 해가지고 고율 관세를 갖다가 터뜨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EU하고 중국 간의 어떤 긴장 관계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EU가 먼저 이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갖다가 부과를 했고요. 거기에 맞서서 이제 중국은 뭐 유럽의 어떤 그 농산물들이죠. 가령 뭐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갖다가 시행을 하면서 사실은 뭐 양국 간의 어떤 긴장들이 고조가 됐었는데 일단 그 트럼프의 어떤 관세 폭탄 앞에서 둘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동 대응하는 약간 이제 화해 무드로 접어들어갈 거라는 어떤 기대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기대가 한 달도 채 못 돼서 4월 28일 날 이게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80여 종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요. 이제 뭐 트럭용 타이어부터 시작을 해서 이 다리미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까지 관세를 갖다 부과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좀 우리가 인상 깊게 봐야 될 거는 그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고소 작업 장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0%에서 거의 한 67% 반덤핑, 반보조금 관세를 갖다가 부과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EU의 입장을 갖다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EU의 입장은 뭐냐면은 중국은 강력한 보조금을 갖다가 무기로 해서 EU 현지 업체보다 20%나 싼 가격에 그 EU, 그러니까 유럽 영내의 어떤 시장을 갖다가 공략을 하고 있다. 역시나 문제는 저가 공세네요. 네, 그렇죠. 이제 저가 공세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반보조금 또 반덤핑 관세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매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명분하에서 이걸 갖다가 다시 관세 폭탄을 꺼낸 거고요. 사실 뭐 이제 이런 어떤 공동 대응 기조가 깨진 거는 사실은 이게 그 유럽 연합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중국의 어떤 저가 공세에 대한 어떤 대응들 이거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일단 맞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철강 쪽, 철강 쪽에 인도 역시 12% 정도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유럽 연합도 역시 이제 그런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런 추세에 발을 맞춘 거다.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 관세 폭탄 영향으로 중국산 화물이 이제 각국에 밀려들 가능성을 갖다가 각국은 갖다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미국으로의 어떤 수출길은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막힌 물건들을 갖다가 다른 나라에 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동남아시아가 됐든지 아니면 유럽연합이 됐든지. 근데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사실 그걸 갖다가 걱정하는 거고요. 폰데어라이엔 그 집행위원장은 그 미국 관세 폭탄 영향으로 중국산 화물이 유럽에 밀려들어 수입이 증가하면 EU 차원에서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유럽연합뿐만이 아니라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유럽연합이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지금 소액 면세 제도를 갖다가 없앴잖아요. $800.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쉬인이나 뭐 테무
이런 어떤 직구들 자체에 대한 어떤 지금 면세 조치 자체도 종료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 중국이 좀 자초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고 그렇죠. 저도 그게 네.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중국의 어떤 산업 정책이라는 거는 정부의 어떤 엄청난 보조금을 정책을 갖다가 동원을 해서 저가 상품을 만들고 과잉 생산을 유도한 후에 그걸 갖다가 해외에 밀어내기 식으로 해서 시장을 장악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산업 정책을 써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국은 어떤 경계의 목소리를 갖다가 높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뭐 이 통계를 보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 전 세계 글로벌 LCD 업체의 1위가 중국 BOE라는 업체입니다. 예. 이 업체의 3년 그 순이익을 봤더니 그게 한 154억 위안 정도 돼요. 근데 3년 동안 정부 보조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했더니 이게 105억 위안 정도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500억 원을 받은 안 될 수가 거예요. 없겠네요. 그러니까 수익이 68%, 거의 뭐 70% 정도를 정부 보조금에 의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뭐 제가 그런데 이 주제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그 미국이 관세 폭탄을 갖다가 터트리면서 EU와 중국이 어떻게 보게 되면 좀 공동 대응 기조, 약간의 밀월 어떤 기조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부과했던 관세에 좀 후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이 사실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차후 진행되는 이런 어떤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은 그렇지는 전혀 않다. 네. EU도 자기네 안방을 중국산 제품에 내줄 그런 어떤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이 엄청난 보조금 이게 좀 마냥 부러우면서도 예. 그러면은 뭐 자금이 있다는 거는 일단 규모 경제가 있으니까 확실히 성장하는 데는 도움이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공세로 다른 나라에 마치 그 황소개구리 마냥 네네네. 그러면은 어떤 나라가 좋아하겠습니까?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EU와 중국이 손을 잡았는데 그런 걸 깰 수밖에 없는 흐름들 뭐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과잉 생산을 일으키면 언젠가는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돈이 뭐 진짜 뭐 땅 파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결국은 그거는 중국 지방 정부가 됐든지 간에 아니면 중국 국민권이 됐든지 간에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중국의 지금 부동산 시장 홍다그룹이라든지 이게 그 부동화 나면서 그 어떤 손실을 갖다가 중국 금융권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가게라든지 정부가 다 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정책은 반드시 그 폭풍이 굉장히 거셀 수밖에 없다. 나중에는 뭐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요즘 뭐 기사 보면은 어떤 차종이 판매 1위를 했다더라. 네네. 특히 전기차 산업에서 네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네네네. 그래서 지역별로 특히 이제 유럽 시장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봤으면 좋겠고 차종 뭐 현대차나 테슬라 네네네. 이런 우위도 좀 가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1분기가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글로벌 뭐 시장에 대한 어떤 1분기 통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이제 유럽 시장이죠. 유럽이 뭐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탄소 배출을 갖다가 강화하는 것들이 이제 25년부터 새로 시작된다. 그래서 전기차 전환을 갖다가 그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1월, 3월 그 유럽 순수 전기차 시장입니다. 57만 3,500대로 YOY로 28%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성장을 한 거죠. 네. 이걸 갖다가 1월 달에는 37.3, 2월에 26.1, 3월에 23.6% YOY 성장을 했고요. 이걸 국가별로 보면은 좀 놀라운 수치들이 이게 보입니다. 이 영국 같은 경우가 1, 3월 누적으로 해서 1분기에 42.6%, 독일이 38.9% 성장을 했거든요. 독일은 2분기가 더 눈부십니다. 왜 그러냐면 2분기 이제 새로운 연정이 출범을 했잖아요. 총선을 거쳐가지고. 뭐 간신히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연정을 구성을 해가지고 새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새 정부는 그 긴급 그 부채 한도 제동장치자까지 풀었죠. 그리고 이제 보조금을 같이 다시 재개할 움직임들. 그다음에 사회적 리스제도라든지 아니면은 기업용 차량을 갖다 전동화했을 때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촉진 정책을 갖다가 강력하게 시행할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인데도 38.9% 성장했고요. 프랑스가 1분기에 마이너스 6.6%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냐? 예. 보조금을 주었다가 뺏었어요. 없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독일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EU 전체가 이제 그 전기차에 대한 어떤 보조금 정책을 갖다가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2분기부터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쭉 보시면은 뭐 이태리 같은 경우가 72.5% 성장했고요. 스페인이 68.9%,
오스트리아가 31.2%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 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 일부에서는 사실은 미국의 어떤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 구둔화가 이제 가시화가 되면은 사실 뭐 전방 산업, 그러니까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자동차에 대한 어떤 수요 둔화가 굉장히 좀 심화될 거다. 그래서 1분기만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어떤 우려들이 사실은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강력한 어떤 부채 제동 정책을 풀었으니까 결국은 이제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재정 확대를 갖다가 그 기조를 갖다가 유지할 거고 독일은 유럽 연합의 어떤 맹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흐름들 같은 경우에 유럽 연합 전반으로 퍼질 수가 있다. 그리고 유럽 연합의 어떤 전동화에 대한 의지 자체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2분기에도 이런 어떤 좋은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유럽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뭐 현대기아차 뭐 이런 얘기 그 어느 정도는 팔리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사실은 EV3 판매량이에요. EV3. EV3. 예, 전기차요. EV3가 예. 3월에도 7,200대가 판매됐습니다. 예. 이게 월 1만 대 판매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4월 달에도 네덜란드에서는 1위를 했어요. 그다음에 EV3가 올해의 차로 뽑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는 사실 EV3 자체가 그렇게 싼 차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3천만 원대 초반 정도 되면은 보조금 포함해서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유럽에서는 그래도 좀 비싸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EV3가 굉장히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유럽인들의 어떤 그 기호에 꼭 맞는 그걸 갖다가 완전히 충족을 하면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 네. 그런 요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래도 EV3 같은 경우가. 그다음에 소형의 SUV고 그다음에 너무나 잘 만들었다. 이런 평들이 있기 때문에 EV3가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뭐 테슬라 유럽 판매량은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유럽인들이 이제 테슬라에 대해 갖고 있는 어떤 반감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 신형 모델들이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주춤주춤한 게 테슬라에 대한 어떤 유럽 판매량 추이를 갖다가 굉장히 좀 줄였다. 그러니까 누적으로 보게 되면은 1분기에 한 37.2% 정도가 그 판매 감소가 일어났으니까요. 테슬라는 유럽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테슬라가 팔지 못한 걸 갖다가 유럽의 뭐 기존에 있던 브랜드들이라든지 아니면 현대 기아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마켓 시어를 갖다가 조금씩 뺏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런 말 많았습니다. 국내 시장 이제 침체가 됐는데도 EV3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많이 늘었다라는 데서 점수를 좀 가져온.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죠. 예. 이 유럽 시장에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거고요. 뭐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달러로 기준으로 하면 25,000달러, 유로 기준으로 25,000 유로 이하의 전기차가 질 좋은 전기차가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기아가 그걸 선점을 하는 것 같아요. EV3도 그렇고 조금 있으면 출시될 EV4 같은 경우도 거의 그 가격대 수준에 맞춰져 있는 거니까요. EV4 같은 경우도 유럽 시장에서는 좀 호조를 기대해도 돼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전기차 시장은 YOY로 1분기에 한 11%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GM의 놀라운 성장성입니다. GM이요. GM이 1분기에 31,887을 팔았는데 이게 YOY로 94%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네. GM의 이런 어떤 전기차 어떤 성장률의 어떤 성장이 반가운 이유는 GM 차량에는 전부 다 우리나라 그 배터리들이 탑재가 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모델 Y 주니퍼라든지 신형들이 이제 나오면 2분기부터는 조금 더 좋아지겠죠. 근데 테슬라도 좀 좋아지게 되면 우리나라 배터리들이 수혜를 보는 게 뭐냐면은 LG 엔솔의 46파이가 올해 한 10기가 정도 그리고 내년에 한 20기가 정도 테슬라 향으로 공급된다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46파이 시리즈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이 되는 거니까 OEM 향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시장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예. 사실상 이제 긍정적인 뉴스가 있네요. 네네네, 우리 그렇습니다. 시장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그 안에 부품이나 이제 공급처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매출, 실적 이런 부분에서도 네네. 영향을 줄 테니까 그런 요소는 이제 긍정적이고 네. 일단 이제 전기차 산업의 성장을 가늠하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를 좀 봐야 되는데 배터리 핵심 소재 부분의 이제 수출 이런 네네.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려면은 한국 기업에서 양극재 좀 네네네네. 강자이잖아요. 네네. 그 데이터를 좀
예. 들여다볼까요? 이게 이제 그 1분기 그 한국 양극재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YOY로는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예요. 근데 이제 MOM으로는 저기 보시면은 이제 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월에 비해서는 2월이 조금 늘고, 2월에 비해서는 3월이 조금 늘고, 이 파란색은 이제 그 전년도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수출 실적이 아직은 마이너스지만 전년 비로는 한 마이너스 20%지만 전월 비로는 계속해서 성장을 조금씩 하고 있다. 나빠지진 않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저점은 갔다가 확인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우리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거는 한국 배터리 3사의 수출 실적이에요. 이 부분이 4월 달에 굉장히 놀랍게 성장을 했습니다. 4월이요. 네, 4월에. 저기 보시면은 맨 처음이 저게 이제 4월의 수출 실적이거든요. 네. 맨 오른쪽이 수출 실적이란 말입니다. 3사 합산한 거예요. 이게 2013년 말 정도 수준까지 이미 수출 실적이 올라왔어요. 금액 기준으로.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일별도 23년 그 10월 수준까지는 2월 23년 거의 말까지는 그 수준까지는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네. 저 깊은 계곡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지금 4월 달 들어서 이제 급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황색 선이요. 예. 이게 실제로 그러면 얼마나 올랐느냐 하면은 MOM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3월 달에 비하면은 금액 기준으로는 140% 증가한 거고요. 이게 이제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실 텐데 중량 기준으로도 141%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 이상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1년 4월 사이 달에. 말 아니 그러니까 전월에 비해서 3월에 비해서 4월 달에. 예. 그러니까 4월 달 수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올 4월 실적 같은 게 23년 말 정도 수준까지는 일단 회복을 했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냐면 4월 들어서 굉장히 완연한 적어도 배터리 3사의 그 배터리 수출액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네네.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네네네. 무엇보다도 이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배터리 수출 실적이 네네네.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네.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 뭐 중국의 거센 공격도 있었고 뭐 국내적으로 국외도 그렇고 경기 둔화 우려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전기차 산업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네네네. 거예요. 근데 오늘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자, 오늘 대담한 대담 윤석정 경제평론가의 분석으로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